안녕하세요, 방영춘입니다. 제가 480강, 이게 482강이죠. 유튜브에서 이게 480강, 481강에서 조금 이렇게 좀 과격한 언행을 좀 용어를 써서 강의를 했더니 갑자기 조회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뭐 보니까 아이고 이게 제가 좀 책복을 입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이렇게 꼭 여러분들한테 필요했던 것들을 제가 한번 올려봤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번 시간에는 요걸 한번 해볼 거예요. 어디 갔나? 제목을 제가 이렇게 달았죠. 천기누설 지붕경매 편에서 역경매 깨트리기. 여러분, 역경매 깨트리기, 역경매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지붕경매에서 역경매라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역경매를 깨트린다? 어떻게 깨트리는지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반드시 시청하십시오, 여러분. 시간이 뭐 또 중간에 쓸데없는 얘기하고 그러면 좀 길어질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쓸데없는 얘기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피고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반드시 시청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붕경매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셔야 돼요. 무슨 진짜 뭐 화장실 갔다 와서 뭐 다 마무리 안 한 것처럼 껄쩍지근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정말 지식이라는 건 알고 난 다음에 내가 입찰을 하든가 그래야지 해결책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천기누설 지붕경매 편에서 역경매 깨트리기 요거 한번 해볼게요. 유튜브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송을 하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방송을 해요. 역경매 조심하자. 맨날 역경매 조심하자 그러고 대한민국에 제가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건축허가권, 그죠? 그다음에 뭐 개발행 허가권, 농지전용허가, 산전전용허가 뭐 이런 것들 안 사와도 된다. 안 사와도 된다. 깨트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동산에 이단하라고 얘기하고 또 제가 480강, 481강에서 그렇게 떠드니까 뭔지 할 얘기가 없나 보죠, 다들. 맞아요, 여러분들. 제가 부동산에서 사람들 여러분들은 학원을 다니든 뭐하든 지식 전달만 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입찰을 한다는 생각하에 딱 부동산을 공부하게 되면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문제가 봉착했어. 이걸 어떻게 깨트릴까? 어떻게 부숴볼까? 정말 공부를 하면 금방 해결됩니다. 그런데 그 정도 내공까지 올라오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여러분. 저도 10년이라는 시간을 걸치면서 그동안 뭐 우여곡절이 었겠습니까? 고민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하고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 그렇지만 제 교재는 이렇게 판매하고 있거든요. 제 교재를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데 저는 제 교재만을 가지고도 여러분들 성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뭐 5년, 6년, 7년 공부해서 여러분들 이해 안 갔던 부분들 제 교재하고 강의면 충분히 다 여러분들 10년, 15년 공부한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어쩌다 한번 제 교재를 보면서 얘기할게요. 제가 이제 오늘 사실은 제 지론은 이거예요. 아시죠? 역경매가 두려우면 지붕경매 하지 마라. 역경매가 두려우면 지붕경매 하지 말아야겠죠, 제가요. 역경매가 두려우면 지붕경매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시간에 투자하지 않을 거면 부동산 하지 마라. 사람들이 참 희한해요.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매매를 하게 되면 참 편한가 봐. 그죠? 사실은 그것도 중개사고 엄청나거든요. 1년에. 어마어마해요. 요즘같이 전세사기 많이 판치고 있죠. 그 외에도 보이지 않는 사고들이 어마어마하게 나는데 국가가 매각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못 믿나 봐, 사람들이.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중개에 대해서는 또 믿어요, 또. 그죠? 얼마 전에 뭐 1, 2년 전에 부동산 꼭지에 사가지고 눈탱이 맞아가지고 10억짜리 지금 5억 된 아파트 수석한데도 그래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참, 일반인들이 좀 역발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실전 경험이 없는 유튜버들이 수두룩해요. 제가 딱 보면 알아요, 저는요. 그리고 어떤 물건이든 지붕경매든 그게 뭐 토지든 건물이든 상가든 부동산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가 있다면 과감하게 입찰하십시오, 여러분. 그죠? 이런 거 두려워서 이것저것 재고 맨날 공부만 할 겁니까? 제가 그래서 항상 그러잖아요. 제 교재 사가지고 그죠? 그냥 딱 6개월, 딱 3개월만 공부하면 여러분들 정말 제가 10년 공부했던 거, 고민했던 것들 한 방에 다 해결된다고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맨날 강의하면 이렇게 좀 자료들 보이잖아요. 다 캡처를 해서 자기가 쭉쭉 캡처를 한대요. 정정화면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교재를 만들다가 성질나서 제 교재를 자기 친구하고 같이 따로따로 구매하려고 그랬는데, 한꺼번에 구매하려고 그랬는데, 야, 그러지 말고 같이 구매하자 해서 두 분이 어제 구매하셨어, 동시에. 근데 여러분,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부동산에 돈 벌려면 좀 지식도 어느 정도 필요하고, 정말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요,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제가 아까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부동산을 매매를 하면 사람들이 참 편한가 봐요. 그죠? 그렇지만 법원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매각하면 불안하죠, 뭔가. 그죠? 국가에서 책임 안 져주니까. 권리분석은 자기가 해야 되니까. 근데 이 공인중개사를 통하면 권리분석은 공인중개사가 해주니까. 근데 권리분석 그따구로 그렇게 해놓고, 죄송합니다. 저도 공인중개사인데, 죄송합니다. 공인중개사 여러분. 저 존경합니다. 공인중개사분들 되게 똑똑하신 분들 많아요. 진짜 똑똑하십니다. 그 어려운 사법고시보다 더 어려운 민법, 뭐 학계론, 뭐 지적법부터 해서 어려운 거 다 통과하신 분들인데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공인중개사를 통해도 전세 사기라든가 1년에 부동산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하다고요. 그걸 저는 그렇게 비교해요. 사람들이 은행에다 돈을 맡겨놓으면 참 편한가 봐. 왜? 은행이자 뭐 한 5%, 3% 따박따박 주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주식 잘하잖아요. 주식만 넣어놓으면 사람들이 변태가 된다니까, 변태. 아, 진짜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 똑같은 원리라고요. 그것은 자기하고 싸우면서 자기가 이겨야지 이걸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설이 좀 너무 길었는데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사실은 요거 이제 강의를 원래는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빨간색 친 부분은 제가 강의를 어제 했고 480강에서 했고, 근데 오늘은 요걸 좀 내가 뭐 맛배기로 해드릴 거예요. 아니, 맛배기가 아니라 제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교재에 다 나와 있어요. 뭐 자꾸 이제 교재를 자꾸 발송해달라고 하는데 추가되는 거, 이제 옛날에 교재에서 여러분들이 다 제대로 안 보신 부분도 많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제가 용어를 바꿔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보내드릴 거예요. 자, 지분경매 교찰해서 역경매, 보통 선수들은 이걸 뒤통수라고 합니다. 뒤통수라고 해요. 그죠? 역경매가 무섭다고? 역경매 무서우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분경매 하지 마시라고. 역경매가 무서우면 지분경매 하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맨날 이런 쪽으로만 공부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죠?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이런 쪽으로만 공부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맨 유튜브에 사는 얘기가 뭐예요? 제가 한번 봤어요. 시세 파악을 해야 된다. 상대 지분권자 고려를 해야 된다. 역지사지로 생각해야 돼. 상대가 사줄까 안 사줄까. 그죠? 부동산 가처분 금지를 해라.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라. 아, 이것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옆집 어저께 제가 옆집 강아지한테 물어보니까 강아지가 알더라고요.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 다 아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한 가지 간과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역발상으로 생각하자. 그죠? 역발상으로. 왜 내가 지분경매하면 내가 왜 꼭 이 지분을 낙찰받아가지고 꼭 이 상대편한테 팔 생각만 하죠? 아니, 여러분, 제가 지분을 낙찰을 받아서 이 부동산이 좋다라고 한다면 왜 내가 낙찰을 받아서 이 좋은 물건을 왜 상대편 팔아요? 내가 갖고 있으면 되지. 내가 가지면 되지. 그죠? 안 그런가요? 아, 좋은 물건을 왜 팔아? 바보 아니에요, 바보? 왜 사람들은 역으로 생각 안 하는지 모르겠어. 자, 지분경매 내가 낙찰 받았어. 그럼 상대편 지분 내가 뺏어오면 되잖아. 맨날 이 사람이 뭐 어떻게 여기다 가등기하고 뭐 지분 쪼개기 해서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요, 여러분. 그죠? 내 걸로 만들면 되잖아.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많잖아요. 지금부터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또 이 역경매? 역경매 입에 거품 물고, 물론 저도 역경매에 대해서 한 3번 정도 강의를 했어요. 왜? 주의를 해야 되니까. 돈이 묶일 수 있으니까. 뭐 3, 4년, 4, 5년 묶일 수 있으니까. 협의가 안 되고 막 감정적으로 가게 되면 묶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언제까지 돈이 묶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내가 죽을 때 부동산 뭐 안고 갈 것도 아니고. 어휴, 뭔 말 하면 하여간 카톡이요. 진짜. 이렇게 해서
좋은 물건이면 내 걸로 만드세요. 그죠? 우리 역발상으로 생각하자고 제가 저번 강의도 말씀드렸죠. 그죠? 이런 거 얘기하면서 역발상으로 좀 생각하자고. 꼭 팔아먹으려고 하지 말고 내 걸로 만들어서 내가 내 걸로 온전히 만든 다음에 내가 팔아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법정이상권도 마찬가지고. 다만 시간에 투자하자. 제 블로그에 필명처럼 시간에 투자하자. 그럼 여러분 부자로 살 수 있어요. 왜? 조물주가 하늘이 어떻게 뭐 진짜 뚝딱 해가지고 주식도 아니고, 주식은 제가 단타 기가 막히게 합니다. 단타 제가 선수예요, 선수. 그죠? 어떻게 이렇게 단기적으로 돈을 법니까? 그런 건 많지 않아요, 세상에요. 자, 그럼 내려볼게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할 거예요. 이렇게 쭉 제가 이제 뭐 간단하게 지금 제 교재에 다 이제 뭐 모든 판례들이 다 숨어 있긴 한데 다 옮겨놓긴 한데, 그냥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제가 이건 공개 안 하려고 했던 것들인데 좀 공개를 제가 좀 서비스 차원에서 해드린 거예요. 근데 모든 것들 자세한 것들은 제 교재에 다 있습니다. 그죠? 과거 1200페이지 교재에 다 있으니까요.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저 교재 구매하신 분들 아셨죠? 자, 여러분, 상간에서 떠드는 역경매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역경매. 일단 그걸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남의 것을 내가 뺏어올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역경매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지분권자가 3명 있어. A, B, C라는 사람이 3명 있어. 그죠? 그럼 자, 이 A 지분이 경매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가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어. 3분의 1을. 그죠? 3분의 1 낙찰을 받았습니다. 3분의 1 낙찰 받았는데, 자, 그러면 가가 잔금을 납부하고 난 다음에 요걸 이제 이 3명 것을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하는 거죠. 그죠? 서로 합의가 안 되면 내 거 사줄래?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만 머리에 인식되다 보니까 안 그래요. 너 그 내한테 팔아. 그런 생각을 안 해보죠. 그러면 내가 이 사람들 거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잔금 납부하기 전에 이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장난질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장난질이 뭐냐?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지금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장난질이 뭐냐? 이 C가 자기 지분을 쪼개는 거야. 지 지분을 30분의 20만 갖고, 그죠? 이 D라는 사람한테 30분의 10을 넘기는 거야. 가등기로. 그죠? 가등기로 넘겨. 그러면, 자, 결국에 제가 잔금을 납부하고 이제 서로 협의가 다 안 되니까 제가 이제 요걸 법원에다가 경매를 청구하는 거죠. 이렇게. 경매 공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자, 누군가는 낙찰을 받아. 누군가는 갑돌이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어.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예요? 이 가등기는, 이 C라는 사람이 장난질 해놨으니까, 그죠? 이 가등기를 인수한다는 거 아니야. 가등기는 그대로 남아있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바로 역경매라는 거예요. 가등기가 있으니까, 뭐, 팔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잘 안 들어올 거다. 잘 매매가 안 될 것이다. 그렇게 강의를 하잖아요. 역경매라는 게. 그래서, 요딴 짓거리 하니까, 우리 낙찰자들은 조심해라. 역경매에 걸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유튜브에서 다 들으시죠, 여러분? 다 들었어요. 뭐 안 들었다면 뻥이죠. 그죠? 지분경매 치면 역경매부터 나오고, 역경매 주의할 점에서, 지분 쪼개기 해서, 어쩌고, 그런 얘기 듣죠? 자, 그러면, 이건 잊어먹읍시다, 이제, 일단. 이딴 거 기억하지 말라고, 이딴 거. 제가 사실은 이렇게 지금 요 근래 이거 강의하는 거, 사실은 진짜 선수들의 영역이에요, 이 부분들. 그러니까 그저께 강의했던 것들 앞으로 제가 몇 개 더 할 거예요. 뭐, 모든 걸 다 제가 공개해드릴 수는 없지만, 몇 개 더 할 거예요, 이제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딴 거, 역경매? 제가 뭐라고 했죠, 아까? 역경매가 무서우면, 그죠? 역경매가 무서우면, 지분 투자하지 마, 지분 경매 하지 마라, 그랬죠? 자, 볼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몇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 가등기권자나 아니면 이 사람들이 이걸 만약에 점유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점유하고 있다면. 네? 자, 갑돌이가 낙찰 받았어. 경매사령관 낙찰 받고, 지금 가등기는 살아있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뭐 어차피 이제 이 등기부가 딱 하나로 맞춰지는데, 소유권, 갑돌이, 이 사람 이제 본등기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다시 또 이걸 경매 청구하려면 이 사람 걸 본등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제 이때는 게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 끝나는 거예요. 왜 역경매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역경매 조심하자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조심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라고 그래요. 계속 하라고 그래서요. 결국은 해결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결국은 이렇게 종국에는 결론 나잖아요. 그죠? 본등기 시켜서 경매하면 되잖아요. 또 쪼갠다고? 그 미친놈이지 그거요 솔직히. 그런 미친놈이 어딨어. 난 그런 거 보지도 못했어 지금까지. 그리고 이렇게 지분 쪼개기 한 놈도 솔직히 많이 못 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법원에 가면 지분 경매 저기 뭐 컨설팅 업자들 뭐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미친 짓거리예요. 저한테 걸리면 요렇게 가면 그 게임 끝납니다. 이렇게 역경매들. 역경매 걱정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역경매가 사람들이 역경매 조심하라고 해놓고 해결책을 안 줘. 그 사람들은요 여기까지밖에 생각 못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밖에. 그 다음 거 생각 안 해. 제가 그래서 유튜버들 역경매 얘기하는 사람들 다 옛날에도 건축학원, 개발행위학원, 산지전용학원 다 나는 걱정 안 한다. 다 유튜브들 다 내려라.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다 내렸어요. 사실 없어요. 별로. 없어요. 쪽팔리니까 내리겠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역경매 일단 여기까지 강의하는 사람들 다 내리라고. 다 내리세요. 진짜 완전 어디서 이론적으로 들은 것들 하수들이 하는 것들이 하수들이 여기까지 강의를 해. 역경매 조심해라. 조심하기 뭐 개뿔이나 조심해요. 제가 좀 말을 좀 막 쓸게요 여러분. 그죠? 조심하기 뭐 개뿔이나 조심해. 조심할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다. 토지를 가진 자가 왕이다. 시간에 투자하라. 제 지론입니다. 지론 그게. 자 역경매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 한번 쳐보십시오. 역경매 조심해라. 뭐 이렇게 여기까지 딱 설명은 다 여기까지는 설명 다 합니다. 여기까지 다 해요. 요렇게 이 사람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냐. 뭘 어떻게 하긴 본등기 시켜서 또 경매 넘어가면 되지. 뭐 어려워요 이게? 아 진짜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부 안 한다고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일반인들 딱 낚이기 딱 좋죠. 그런 사람들한테. 그죠? 이해 가시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 이 C라는 사람이 지분권자가 위에서 그죠? 경매 들어가기 전에 잔금 납부하기 전에 이 짓거리를 하면 낙찰자인 나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낙찰자인 나는 가만히 있겠냐고요. 나도 이렇게 하면 돼. 그럼 가등기 하면 돼요. 그죠? 지분 쪼개서 그죠? 나도 가등기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저 뒤지고 나 뒤지고 이렇게 실질적으로요. 역경매 하는 놈들 많지 않아요. 역경매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런 식으로 해결된다. 대한민국에서 제가 처음 얘기하죠? 없어요. 유튜브 다 뒤져보세요. 없어요. 학원에서도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합니다. 왜? 그 사람들 실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 못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 안 해봤다는 얘기예요. 자, 이건 여기까지 할게요. 왜 더 이상 하면 제가 뭐 또 다른 사람 욕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욕 다 했다고 이미? 욕 다 했죠 이미. 욕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여러분 제가 그래서 역발상을 생각하자고 했죠. 역발상. 지분경매 좋은 물건 많습니다. 좋은 물건 많아요. 그런데 내가 이 좋은 물건을 겁나게 노력해서 그죠? 속된 말로 액순하게 노력해서 낙찰을 받았어. 싸게 낙찰을 받았어. 그러면 왜 여러분들은 뇌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앞뇌도 있고 뒤뇌도 있고 손뇌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는 이걸 싸게 받은 걸 좋은 물건을 왜 이 다른 공유자한테 팔 생각만 하죠? 왜 셀만 생각하냐고. 팔 생각만 하냐고. 내가 사올 생각을 안 합니까? 역경매 아까 그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죠. 그죠? 역경매 조심해라. 떠드는 사람들 다 진짜 쓰잘데기 없는 소리 진짜 완전 개나발 닭나발입니다. 그죠? 아무 쓰잘데기 없는 얘기예요. 그런 거 절대 그런 거에 대해서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단지 제가 시간이 걸릴 뿐이다. 시간이 걸릴 뿐이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건축학원, 개발행위학원,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법정지상권, 뭐 이런 것들, 도로 정말 제일 중요한 게 도로죠. 이런 거 설명할 때 처음에 사람들이 뭐 이런 미친놈이 다 있어 다 그랬거든요. 왜?
지들은 실력이 없으니까 그거밖에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밖에. 1차원적인 거밖에. 막 갑자기 막 확 올라오네. 담배 한 대 피면서 할게요. 슬슬. 담배 안 피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그죠? 역발상으로 생각해보자. 역발상으로. 정말 좋은 물건, 지분 물건 1년에 몇천 개씩 나옵니다. 법원에서. 그죠? 그러면 역발상으로 봐서 좋으면 내가 사오면 돼. 내가 사오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연구를 하면 되잖아. 자, 그럼 내가 여러분들 숙제 하나 낼게. 퀴즈 하나 낼게요. 자, 아이고, 씨. 이거는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아까 지금 뭐 480강부터 강의하는 것은 제가 저희 교재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나중에 이제 뭐 다음 달이나 이제 보내드릴 거예요. 뭐 걱정하지 마시고 뭐 캡처 같은 거 하지 마세요. 그냥 강의만 잘 듣고 계셨다가 중요한 내용들은 제가 딱딱딱 표시를 다 해드리고 뭐 남들한테 공개하지 못할 것들은 다 가려놨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A라는 사람이 있어.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2분의 1 지분이야. 이것도 2분의 1 지분이야. A, B. 근데 요게 경매가 나왔어. 경매가 나왔어요. 자, 경매가 나올 걸 알고 이 2분의 1 지분을 가진 새끼, 새끼라니. 죄송합니다. 이게 말이 이게. 제가 역경매에 대해서도 강의를 좀 이렇게 점잖게 많이 했거든요. 3번 정도? 근데 제가 참 이런 걸 공개 안 하려고 하니까 막 속이 우라가 터지는 거예요. 우라가 터져서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진짜. 막 진짜 막 하수술 진짜 많아요. 생각도 안 하고 강의하는 사람들 뭐 10년 전 20년 전 지식 가지고 지금도 울거먹네. 사람들 지금도 그런 거 교육받고 있는 거예요. 자, 경매가 나왔어. 뭐 나오기 전이든 나오든 상관없어요. 자,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지분을 보호한답시고 여기다가 가등기를 해놔버렸네. 가등기를 해놨어요. 소유권 이자 청구권 가등기라고 합시다. 아니면 뭐 다른 가등기, 뭐 돈을 빌려주고 가등기. 자, 그래서 요게 뭐 여기 A, B죠. 이게 C라는 사람이야. 자, 그런데 자, 이걸 내가 낙찰받고 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서 요것을 다시 전체가 다 경매로 나왔어요. 그럼 이 가등기 선순위라고 합시다. 여러분, 선순위. 가등기 소멸될까요? 안 될까요? 가등기가 소멸되냐고 안 되냐고요? 몰라요? 선순위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선순위. 지분 경매에서 선순위. 소멸되죠? 왜 소멸됩니까? 왜 소멸되냐고요? 제 강의를 안 들으니까, 제 교재가 없으니까 모르는 거야,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다 강의했고 교재에 다 있는데 자, 이게 만약에 이제 1억에 낙찰 받았다고 합시다. 이 전체 물건을. 자, 그러면 A라는 사람 5천만 나눠겠죠. 5천만 가지겠죠. 그러면 이 B라는 사람 얼마 가지겠어요? 5천 가지겠죠. 자, 그러면 B라는 사람이 5천 갖고 바로 또 C라는 사람이 여기다 가등기 했으니까 본등기 해버려? 그러면 내가 이제 D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는데 그럼 D는 이 날라가 버리는 거야, 소유권이? 이 B라는 놈은 배당도 받고 가등기에서 또 돈도 쳐받고 그럼 국가에서 이놈한테 돈 1억을 준 거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분에서 전체가 다 경매로 나왔을 때는 이 선순위 가등기도 선순위든 후순위든 상관없이 말소가 되는 겁니다. 왜? 이 배당이 2번 나가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A 5천만원 주고 B 5천만원 지가 가져갔어. 그럼 밑에 선순위든 후순위든 가등기권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가등기가 또 본등기를 해버리면 이 낙찰받은 사람은 뭐야, 그러면 나는. 그럼 국가에서는 돈 다 줬어. A한테 주고 B한테 줬어. 이의가 있으면 이 가등기권자가 B의 채권에 대해서 압류를 했겠죠. 그죠? 배당 이의신청을 했던가 했겠죠. 그죠? 당연히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가등기를 이렇게 바로 걸면요, 여러분. 여기 제가 지금 이걸 설명해야지 다음 게 설명이 돼요. A, B가 있어. 근데 여기가 바로 다이렉트로 여기다가 C라는 사람의 가등기를 걸어놨어. 이 가등기는 선순위든
그죠? 후순위든 상관없이 말소다, 말소. 지분 경매에서. 이거 제가 만들어낸 말이냐고요? 아니요. 판례 있어요, 판례. 판례는 여러분들께 찾아보시죠. 제 교재도 있고요. 자, 이렇게 돼서 말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 역경매를 왜 할까, 여러분? 역경매를 왜 할까요? 왜 할까? 역경매를 왜 해요? 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지분이 있는데, 그죠? 요 지분이 경매로 나왔을 때, 이 B라는 사람이 왜 여기다가 지분 쪼개기 헛짓거리를 할까, 이렇게? 헛짓거리를 할까요? 뭐, 이 부동산이 아까워서? 아니면 뺏기기 싫으니까? 아니면 가격을 확 떨어뜨려가지고 지가 날로 먹으려고 전체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죠. 뭐 가격을 낮춰가지고 지가 쳐트치려고, 비가 쳐트치려고 하는 이유도 있을 거고. 그죠? 아니면 뭐 부동산 나 뺏기기 싫어. 이거 부모님한테 상속받은 거야. 상속받은 거 지가 그러면 같이 협의를 보던가. 그죠? 경매 넘어가기 전에 사면 되잖아. 같은 형제나 가족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경매 넘어가고 난 다음에 헛짓거리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해야지 좀 어쨌든 좀 이게 제가 저도 이렇게 목소리 크면 사실은 이렇게 목이 금방 새요. 제가 이제 오랫동안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자,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전화가 왔네. 죄송합니다. 잠깐만 멈출게요. 죄송합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자, A라는 지분이 있죠. 2분의 1. B라는 지분이 2분의 1 있습니다. 자, 그러면 A라는 지분이 경매를 나와서 경매사령관의 낙찰을 받았어요. 자, 그럼 여러분 역으로 제가 생각해보자겠죠. 역으로. 담배불 끌게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제가 낙찰을 딱 받고, 그죠? 제가 이제 지분 쪼개기를 합니다. 그죠? 경매사령관이 처음에는 5분의 20을 갖고, 그 다음에 가라는 사람한테 지분을 또 줘요. 물론 제 아는 사람, 내 편이겠죠? 그죠? 내 편이죠, 내 편. 내가 아는 사람이겠죠? 그죠? 이 사람한테 20분의 15를 줍니다. 제가요. 그죠? 15를 줘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요렇게 하고, 요거 B라는 지분. 요렇게 이제 지분이 형성되겠죠? 그렇죠. 지분이 형성되죠?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 자, 그러면 내가 이 물건이 좋으니까 제가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게 이제 전체가 경매가 나오겠죠? 공유물 분할 경매 나오겠죠? 그런데 이미 제가 낙찰받은 물건에는 이미 가등기가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럼 상대편은 이게 바로 이제 전문용어로 뒤통수라고 하는 거예요. 뒤통수. 아까는 제가 역경매였고 요건 뒤통수거든요. 제가 이제 상대편 뒤통수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분이 이게 결국에는 이제 40분의 5, 40분의 15, 이분이 40분의 20을 갖게 돼 있죠. 그죠? 내가 내 지분을 이분한테 내 편한테 지분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이것은 소멸이 안 되니까. 그죠? 소멸이 안 되니까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그만큼 지분만큼 떨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뭐 누군가 낙찰을 받으면, 내가 낙찰을 받는다고 하면 나는 이거 상계 처리하면 되고, 그죠? 낙찰 받은 나는 상계 처리하면 되고, 요 부분은 뭐 내가 뭐 내 편이니까 본등기 하든 말든 취하시키든 말든 관계없죠. 그죠? 그럼 이 상대편은 돈이 급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돈이 많은 사람이면 제 걸 인수했겠죠. 이미 이때 당시 인수를 했겠죠. 그죠? 여유 자금이 없다든지 아니면 뭔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안 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동산이 좋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이 사람하고 핸들링하기가 편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똑같은 역경매하고 똑같은 원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제가 한번 써놨는데, 낙찰자인 경매사령관은 스스로 방어하려고 한다. 그죠? 나는 왜 상대편이 아까도 얘기했죠. 하도 요즘 유튜브에서 떠드니까 쓰잘데기 없는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또
쓰잘데기 없는 헛짓거리 하려고 하니까 나도 또 나름대로 방어막을 구축해야 돼요. 방어막이 뭡니까? 이런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지분의 비율이에요. 지분의 비율. 이건 바로 황금 비율이거든요. 요것은 제가 나중에 지금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답은 그거예요. 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격은 떨어진다. 그게 이제 힌트입니다. 힌트. 그죠? 그게 힌트인데, 자, 이렇게 하면 상대편도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죠? 내가 이렇게 해놓고 상대편이 안 한다 그럼 나는 처분금지 가처분을 때려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 일을 진행하면 되잖아요. 처분금지 가처분? 중간에 상대편 지분권자가 헛짓거리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낙찰자인 경매사령관은 나를 방어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또 내 전략은 뭐냐면, 가격을 낮추는 방향을 통해서 전체를 매입하는 방법을 쓸 수 있죠. 그죠? 왜 내가 이렇게 안전장치를 해놓으면, 나 자신을 방어해놓으면 가격은 또 떨어지겠죠. 그죠? 내가 내 편한테 지분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가격은 더 떨어지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부동산을 더 쉽게 싸게 가져올 수 있다. 이해가 안 되세요? 안 되시나?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진행하면 돼요, 여러분. 그죠? 뭐 자세한 것은 제가 이제 제 교재에 있으니까 보세요. 그리고 하나 더. 자, 나는 여러분, 이 B라는 사람은 나는 이제 이런 작전을 쓰려고 가격을 낮추려고 내 편한테 지분을 많이 줘요. 최대한 많이 줍니다. 그죠? 내 편한테 지분을 최대한 많이 줘요. 왜? 지분이 최대한 많이 가등기가 걸려 있으면 그만큼 가치가 하락하잖아요. 그죠? 가치가 하락하니까 내가 이 전체를 싸게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싸게 먹을 수가 있다니까요. 아, 너무 고급진 얘기를 하나? 너무 이런 건 원래 공부하면 안 되는데 그냥 일부분만 제가 공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B라는 사람은 지분이 2분의 1이잖아요. 그죠? 지금 그러니까 3분의 1이네, 결국은 또. 그죠? 3분의 1이지. 그러면 자기 지분을 나 따라한다고 지분 쪼개기를 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지분을 많이 줄 수 있을까요? 지분을 많이 줄 수 있을까? 예? 겁이 나서 절대로 많이 못 줍니다. 겁이 나서 절대로 땡땡땡땡 못한다. 그죠? 땡땡땡땡은 그냥 뭐 다 아시겠죠? 그죠? 절대 이 사람은 뭐 B라는 사람이 이제 나나 다에게 지분을 쪼개게 할 거 아닙니까? 쪼개게 하면 절대 이 사람들한테 자기 지분을 많이 못 줍니다. 왜 못 주는지 아세요? 어쨌든 많이 못 줘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정말 부동산이 좋다면 내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그 부동산을 내가 가져올 수 있다. 싸게 더. 그죠? 이 지분 경매에 관해서는요. 부산에 제가 얘기했죠. 50건의 낙찰을 받은 강동열 사장님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전문가십니다. 강동열 사장님이 최고 전문가세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해결하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해결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경매사령관에 결론했는데 요것은 제가 안 보여드릴게요. 요거 이제 밑에 더 있는데 경매사령관에 결론해서 이제 안 보여드릴게요. 그죠? 제가 그래서 여기 이제 B가 가등기를 한다 여기다 지분에다가 그럼 이건 100% 제가 선순위든 후순위든 그죠?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 의하면 100% 말소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가등기 선순위든 후순위든 그딴 거 필요 없고 그죠?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의 소외에서는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5천 받아가는데 그럼 또 이 사람 또 5천 더 줘? 아니 무슨 부동산 가격은 5천인데 그러면 피해자는 누가 생기는 거야? 국가하고 낙찰받은 사람이 피해자잖아. 여러분 강아지 푸 떠먹는 소리고요. 그런 것은 그죠? 여러분들이 이 메커니즘을 이해할 때만이 이 역경매는
알 수 있고 역경매를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정리해 볼게요. 아유, 요게 482강. 제 강의가 이해가 안 되시면 제 강의 몇 번 더 들으세요, 여러분. 몇 번 들으세요, 몇 번. 이 강의 정말 어려운 강의거든요. 여러분 잘 이해 안 갈 수 있어요. 몇 번 듣다고 한 4번, 5번 들으면 이해가 딱 가요. 그냥 몰면 외우세요. 그렇게 하면 돼요. 제가 이렇게 지금 하는 대로. 근데 이 외에 몇 가지가 더 있긴 한데 그 부분은 제가 뭐 공개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죠? 자, 482강에서 제가 오늘 뭔 말씀인지 요건 이제 어차피 한 거니까 간단하게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하고, 자, 지분경매 고찰에서 역경매하고 뒤통수가 비교를 해드렸죠. 뒤통수는 내가 상대편을 치는 거고 역경매는 내가 상대편을 당하는 건데, 자, 어떤 거든 다 해결된다. 다 해결된다. 역경매 조심해라. 역경매 조심해라고 하는 전문가 강의 절대 듣지 마라.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그 양반은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지가 그거 받아봤냐고 물어보세요. 지가 받아봤냐고. 그 증거 한번 봐달라고 하세요. 저처럼 이렇게 해결책 쭉 나열해봤습니까? 해결책을 역경매 당하니까 조심하세요. 뭐 속대만 쓸게요. 역경매 당하면 좆됩니다 라고 하는데 좆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죠? 결국에는 여기로 귀결되는데, 그죠? 이렇게 귀결이 되는데. 이게 잘못됐네. 이게 좀 잘못됐네. 90분에 10이고, 여기가 90분에, 아니, 뭐야, 이거. 여기가, 맞네. 그죠? 90분에 80 이렇게 낙찰됐고, 여기가 만약 90분 10다. 그죠? 이렇게 갇혀붙는 게 서로 다, 가등기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가등기권자하고 난 소유자야. 요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요것만 해결하면 되잖아요. 해결책 말씀드렸죠. 여기까지 다 강의, 여기까지. 100% 여기까지 강의합니다. 왜? 여기까지밖에 지들은 들은 게 없으니까. 지들은 여기까지밖에 들은 게 없고 여기까지밖에 컨닝 못했으니까, 다른 데서. 또 제가 이제 이렇게 딱 역경매 깨부시겠다고 하면 유튜브에 또 난리 납니다. 또 이제 진짜 제가 봤을 때는요. 딱 이거 소문나는데 딱 3개월, 6개월 걸려요. 6개월 후에 역경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뒤통수 치는 사람들도 수룩해요. 그렇지만 그 뒤에 또 숨어있는 내막을 모르지, 사람들은. 그죠? 자, 그러니까 이해 가셨죠, 여러분? 역경매 무서우면 지분경매 투자하지 마시라고. 소자본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게 지분경매예요. 그죠? 제가 어제 강의 때 뭐라고 했죠? 법정지상권 성립하는 물건이 똘똘한 상가보다 훨씬 낫다. 그것도 뭡니까? 역발상이죠. 자, 오늘 제가 지분경매 말씀드렸죠. 역경매, 뒤통수 치는 거 말씀드렸죠. 그대로 하면 돼요. 무섭다고? 쓰잘데기 없는 하는 유튜브들 제발 좀 다 내리세요. 내려. 그딴 것들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겁을 주는지 모르겠어. 그럼 뭐 할 게 뭐가 있어. 맨날 뭐 이론적인 거 맨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할 게 없는 거야. 맨날 겁만 먹고 뭐 입술 하나 들어가려면 쫄아가지고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매시장을 떠나고 경매에서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정말 저처럼 제 자랑이 아니라 저는 솔직히 대한민국 1%라고 자신합니다. 저는요. 뭐 제가 이 권리분석은 제가 많이 설명을 안 드리지만 권리분석 저도 옛날에 진짜 공부 엄청나게 했어요. 많이 진짜 깊이 했습니다. 깊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 해봤어요. 저는요. 그래서 역발상, 그죠? 역발상으로 왜 상대편한테 내가 받은 거 팔려고만 하냐. 내가 사오면 된다. 그죠? 소자본 갖고 좋은 물건 싸게 사오면 되잖아요. 그죠? 내 말이 틀렸나? 역발상 얘기하는 사람 나밖에 없을 건데. 오늘 역경매 깨트릴 수 있다. 그죠? 역경매 아무것도 아니다. 뭣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 대한민국에 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뒤통수. 왜 팔라고만 하냐? 사오면 되지.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나밖에 없어요. 저밖에. 그리고 구체적인 작업 방법까지 알려드린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뭐 여러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시고, 사실은 제가 이제 다음 시간 요거 할 거예요. 요거 유치권 요거 할 거예요. 요거 할 건데 이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강의 지금 한 1200페이지 한 뭐 400
80강 정도 되는데 그거 지금 압축해서 핵심적인 것만 지금 딱딱딱 집어서 좀 지금까지 공개하기 좀 불편했던 진실들을 좀 조금씩 얘기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점점점 더 재미있어질 거예요. 그죠? 재미있어질 거예요. 여러분들 경매 아무것도 아니에요. 경매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에서 일반인한테 매매를 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우리가 부동산을 사듯이 우리는 법원이라는 것을 통해서 부동산을 사는 겁니다. 다만 공인중개사를 사게 되면 공인중개사가 권리분석을 해주지만 우리는 국가를 상대로 해서 부동산을 사려면 우리 스스로가 권리분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빠져나갈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죠? 그래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고, 다음 시간에 요거 할 거예요. 요건데 이게 참 재밌는 물건이에요. 이게 얼마 전에 저희 이제 그 교재 구입하신 분이 낙찰을 받은 물건이거든요. 낙찰을 받은 물건인데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시죠?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유치권도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죠? 맞잖아요. 물건이 없는데 채권이 있겠냐고. 그죠? 자전거가 없는데 없는 자전거에다가 내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내 손목에 있는 시계가 없는데 내 손목에다가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시계에다 해야지, 물건에다 해야지, 물건. 그죠? 건물이 없는데 법정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거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대박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분 쪽박을 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요 부분 누군가 얘기하지 않은 얘기를 제가 내일 할 거예요. 아주 시장에서 물건 많이 나오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일 기분 좋으면 하고, 내일 우리 플로깅 행사가 있구나.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안 좋으면 그냥 이상한 거 하고 그러겠습니다. 어쨌든 감사하고요. 제 교재 구매하실 분들은 구매하시면 되고요. 특별히 저한테 많이 물어보지 마세요. 제 강의 교재 안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다 핵심적인 거 밑줄 쳐놨고요. 판례도 제가 다 해석을 해놨습니다. 해석을 해놨으니까 유치권, 특히 법정지상권에 관련해서는 판례 제가 100여 개를 정말 완벽 분석해놨어요. 그죠?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 안에. 그죠? 나머지 지분, 권리분석, 그 다음에 토지, 도로, 그런 것들, 공법적인 거, 딱 제 교재를 가지고 딱 3개월만 공부하면 여러분들 진짜 제가 10년 동안 고생했던 거 금방 여러분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어떤 그렇게 보시고요. 이렇게 하시고 오늘 좀 제가 좀 과격하게 언행을 좀 단어를 썼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답답해서 그럽니다. 답답해서. 역경매 조심해라. 역경매 낙찰받으면 폐가 망신한다. 역경매 이런 걸 조심해라. 조심해야죠. 하지만 부동산의 가장 기초적인 게 뭐죠? 시간에 투자하자. 아는 것이 힘이다. 모르면 돈이 안 보여요, 여러분. 절대 모르면 돈 안 보입니다. 감사합니다.